2021-22 시즌 A매치 일정을 끝내고 3라운드까지 일정이 치러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3라운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엠폴리와 베네치아의 경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외로 베네치아가 엠폴리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베네치아의 의외의 승리였던 것은 지난 라운드에서 유벤투스를 꺾었던 엠폴리가 홈에서 베네치아에게 질 거라고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 13분 만에 앙리가 골을 넣었고 교체로 투입된 오케레케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기 베네치아는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가장 큰 돈을 들였던 미드필더 부시오는 혼자서 태클 성공 4번에 슛블락도 3번이나 해내면서 수비적으로 정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네치아는 세리아 무대에서 드디어 팀 역사상 첫 골과 첫 승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유벤투스의 부진이 점점 더 길어지는데요. 나폴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져버린 유벤투스였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고 온 산드로와 카도라드가 모두 빠졌고 디발라까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가 먼저 골을 집어넣었는데요. 마놀라스가 엄청난 실수를 했죠. 위험지역에서 모라타에게 공을 빼앗겼고 이걸 모라타가 바로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마놀라스의 실수는 유벤투스의 선수들에 의해서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유벤투스가 없는 사고도 만들어쳤기 때문이죠. 없는 사고도 만들어치는 새끼라. 우선 슈체츠니가 말도 안 되는 펀칭 미스를 하게 되면서 그냥 폴리타노에게 골을 내줬습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파비앙 루이지가 끝까지 볼을 지켜낸 게 큰 도움이 됐고요. 하지만 슈체츠니의 실수는 모이스켄의 실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쿨리발리가 역전골을 집어넣는데요. 중간에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모이스켄이 자기 골문에다가 헤더 슈팅을 날렸어요. 골문을 헷갈렸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또다시 어이없게 골을 내주는 유벤투스였습니다. 온갖 조잡스러운 짓은 다 하면서 연봉은 억대로 가져가고 외제차 몰고 리그 3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위기에 빠진 유벤투스. 하지만 주중 챔스에서는 말묘에게 3대0으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한 가지 위안거리가 있다면 로카텔리가 참 좋아 보입니다. 이제 벤탄쿠르가 바보짓 할 때마다 확실한 대안이 있는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도 앙귀사의 활약이 고무적인데요. 이번 경기 볼 리커버리를 무려 10번을 해냈어요. 오랜만에 알랑 생각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주장 인시네가 나폴리에서 400번째 경기였는데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다음은 아틀란타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요. 피오렌티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경기는 다소 막장으로 흘러갔는데요. 우선 아틀란타 메흘레가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PK를 내주게 됩니다. 블라우비치가 놓치지 않고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메흘레는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는데요. 또 한 번 큰 실수를 하죠. 이번에도 블라우비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피오렌티나가 PK를 내줘요. 카에온이 고젠스의 발을 제대로 밟아버리면서 내주게 된 건데요. 이번 경기 3골이 모두 PK로만 터졌습니다. 자파타가 복귀하자마자 골을 기록하죠. 감독 하나 바꿨을 뿐인데 팀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피오렌티나, 리그 2연승을 질주하게 됐는데요. 이탈리아노 감독이 아직까지는 꽤 훌륭합니다. 이탈리아노.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탈리아노 감독 아래에서 쩌리가 될 우려가 있었던 암라바트가 레지스타 자리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다는 점에서 피오렌티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 삼프도리아와 인테르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테르는 100%의 전력을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스토니가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부상을 입고 들어오면서 디마르코가 왼쪽 센터백으로 출장을 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그 디마르코가 팀의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참 멀리도 돌아왔는데요. 인테르 유스 디마르코가 여러 팀을 임대로 전전하다가 드디어 인테르에서 첫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요시다마야에게 동점골을 내줬던 인테르. 요시다마야도 삼프도리아와 세리아 무대에서 첫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골들이 터졌는데요. 인테르는 바렐라가 미친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라우타로에게 식도 패스를 남깁니다. 하지만 결국 아우델로에게 다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인테르가 질 뻔했던 경기입니다. 카푸토가 날려먹은 것도 있고 후반에 교체로 들어오신 우리 담보로시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슈퍼세이브 한 개를 해내셨던 것도 있었죠. 역시 우리 담보로시오 선생님께서는 이름대로 담이 정말 크시단 말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담 좀 키워줘야 할 텐데요. 소문이 담이 작으시 된다. 뒤에 가서 담 좀 키워드려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부분에 있는데요. 이번 경기 교체로 출전한 센시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진짜 부상이 지긋지긋한데요. 덕분에 인테르는 막판 10명으로 플레이를 해야 했습니다. 인테르에 온 지 고작 2년. 그런데 그 사이 센시는 이만큼이나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부상이 갈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는 칼리아리와 제노아의 경기. 3대2로 제노아가 승리했습니다. 칼리아리 분위기가 개판인데요. 먼저 2골을 넣고 시작했던 이번 경기 칼리아리였는데요. 후반 들어서 데스트로에게 한 골을 내주더니 기어이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역전골까지 내주게 되죠.
문제는 골을 내주는 3골이 모두 헤더골이란 점입니다. 즉 박스 안에서 데인마크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상대 크로스 저지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칼리아리의 샘플리치 감독은 스팔 감독 시절부터 수비 조직력을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칼리아리가 요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주 이른 시기에 감독을 경질시킨 칼리아리, 새 감독은 맞자리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좆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페지아와 우디네세의 한판, 우디네세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스페지아가 우디네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고 경기의 주도권을 시종일관 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정력이 한 끗이 모자라면서 쉽게 앞서 나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우디네세는 찬스를 놓치지 않았었죠.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 우디네세로 이적한 2002년생 사마라지치는 이번 골로 자신의 성인 무대 첫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리노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인데요. 모처럼 토리노가 대박 경기를 했죠. 4대0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인데 벨로티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평소 벨로티 없이는 공격 자체가 안 되는 토리노기 때문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노장 안살디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정확한 킥으로 토리노의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모두 어시스트했습니다. 사나버리아와 브레메르의 골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골은 포베가가 집어넣었는데요. 밀란에서 임대로 합류한 포베가는 토리노 데뷔전에서 데뷔골, 앞으로 출전 시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리노가 실점을 하지 않은 건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데요. 이번 이적 시장 막판에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영입한 2000년생 센터백 다비드 지마 역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위기에 빠진 살레르니타나입니다. 3경기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급하게 영입한 리베리가 살레르니타나에서 데뷔전을 이번 경기에서 치렀습니다. 부상만 없다면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밀란과 라치오의 경기는 밀란의 2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라치오는 큰 타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짜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오른쪽 풀백 자리를 마루시치가 뛰게 된 건데요. 밀란의 타격은 더 컸습니다. 지루가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빠지게 된 데다 오른쪽 윙어 자리를 플로렌지가 맡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팀이 굴러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돌아가긴요? 잘만 돌아가지요. 이번 경기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올리 감독의 전략이 효과를 거뒀던 한판이었습니다. 특히 전반전부터 정말 오버페이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강한 압박을 걸어주면서 라치오를 괴롭혔는데요. 덕분에 라치오는 정말 초반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토날리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인터셉트를 4개나 기록하면서 양팀 통틀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토날리는 완전히 포텐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밀란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토날리의 이 전진 패스 하나가 중요한 기점이 되기도 했었죠. 첫 번째 골은 앞에서 말했던 밀란의 강한 압박에서 파생된 역습골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측면에서 어그로를 끌어주던 테오의 역할도 좋았고요. 마지막 레비치의 어시스트 역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밀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줬던 것은 드디어 질라탄이 돌아왔다는 점일 텐데요. 질라탄은 복귀전에서 골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질라탄은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밀란에게는 또다시 타격이 될 텐데요. 하지만 뭐 걱정은 안 됩니다. 뭐 피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실 테니까요. 반면 라치오는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경기 종료 후 사리 감독이 살레마커스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심판을 밀치고 퇴장을 당한 건데요. 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라치오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 루카스 레이바의 후계자를 찾는 일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레이바가 없으면 포백 보호 자체가 안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체력이 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짜리의 건강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없으면 이번 경기처럼 마루시치가 나올 텐데. 네,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알겠네요. 이제 다음 경기는 로마와 사스올로의 경기. 로마가 2대1로 또 이겼습니다. 센스 있는 세트피스로 먼저 골을 넣었던 로마. 하지만 사스올로 주리치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엘샤라비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얼마나 극적이던지 이렇게 달려나가는 무리뉴는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 다른 선수들도 참 잘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파트리시오 골키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 경기에서 거의 골이나 다름없는 슈팅을 여러 번 막아냈습니다. 파트리시오가 아니었다면 로마가 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여러모로 전임자 파우로페즈와 비교가 많이 됩니다. 파트리시오가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정말 좋은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뒷공간이 자주 털리는 부분은 로마 입장에서는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상대에 대한 압박이 너무 부족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사스올로도 고민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카푸토가 삼프도리아로 떠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공격수 역할을 맡아줄 선수 자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라스파도리는 스타일이 애초에 정통 공격수가 아닌데다 스카마카는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이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무리뉴는 자신의 감독 생활 1000번째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요. 볼로냐와 베로나의 경기는 볼로냐의 1대0 승리. 승부는 스반베리의 딱 한 골에 갈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베로나가 정말 처절하게 발렸습니다. 경기력도 압도당했고 심지어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베로나! 이게 무슨 꼴이니? 결국 이번 경기를 끝으로 베로나의 신인 감독 디 프란체스코는 경질됐습니다. 리그가 3라운드 했는데 벌써 경질 감독이 2명이네요. 후임 감독은 이고르 투도르로 결정이 됐는데요. 저는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인데요. 모두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